지난주에 이제 영상 기도 편지가 저희가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그런 영상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 물으시면서 감동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영상이나 어떤 제작 과정은요,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뭐 해보고 싶다. 이런 기도 요청 해보고 싶다. 아, 나 지금 후원이 필요한데 후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할까? 그걸 좀 지혜롭게 이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뭐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세상은 굉장히 이거를 잘 활용해서 정말 기분 좋게 사람들이 돈을 쓰잖아요. 기분 좋게 연예인들도 너무너무 잘 하잖아요. 그래서 뭐 BTS 이런 애들은 막 세계관을 이용해서 막 엄청난 이렇게 하는데 왜 저희는 그냥 마음이라는 게 있지만 형식이 있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니까 이거를 잘 전략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뭐 이런 거 배웠었고 이제 네, 영화에서도 항상 이런 스토리텔링 이런 내러티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뭐 여기서는 과정을 이야기해라 결과보다 뭐 교회 100개 지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한 개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잠 못 자면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교사님 입장에서 사실 저는 아까 임영주 선교사님이 너무 잘 하시는데 이게 항상 저희가 그런 관점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한국에 와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기 사역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내 사역이 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그 입장을 계속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약간 제작자 입장이긴 한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나를 위해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까? 이 부분을 좀 건드려 주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제가 명확해야 됩니다. 막 이거저거 막 다 쓰셔도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그 모든 근황이 궁금하겠죠. 하지만 이왕이면 이번 기도 편지의 주제는 감동이야. 이번 주제 편지는 여행이야. 뭔가 그렇게 좀 주제를 잡고 하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좋은 스토리텔러가 되시려면. 그리고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에는 어떤 구성이 있어야 된다. 설교를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설교에도 뭔가 앞에 뭐 하고 뭐 결론 어떤 식으로 하실지 그거 똑같습니다. 근데 요렇게 스토리텔링 기승전결 방식으로 하면 확실히 몰입도가 많이 되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거 스토리텔링과 기승전결은 또 뭐고 또 오늘 얘기하려는 내러티브는 뭔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물어보실 수 있어요. 지금 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스토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죠? 스토리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스토리 그 이야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주인공, 그죠? 인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배경, 뭐 어느 나라에서 했는지, 뭐 어떤 코로나 상황인지, 뭐 조선시대인 건지, 뭔가 그런 배경이 필요하고 또 사건이 필요한 거죠. 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김은영 선교사님이 있는데 네팔의 선교사로 가서 네팔에서 살고 계시는데 뭐 요즘에 아이들하고의 삶이 너무 즐겁다. 뭐 이런 사건. 이런 그런 그 구조를 가져가면 그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텔링이 되는 거예요. 스토리를 전달해 주는 거죠. 제가 요즘에 네팔에 있는데요. 아이들하고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하고 실은 게임에 빠졌답니다. 선교사님이 게임에 빠졌지만 그런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거를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스토리텔링인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부분에서 어, 감동 포인트가 뭐고 정보 요소가 뭐고 재미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이게 이제 기승전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기승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약간 구조를 더 구조화해서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어, 네, 이건 이제 저희가 했던 거고 이런 거 했었어요. 숙제하셨죠? 그래서 요런 미리 캔버스로 한번 해보시고 이런 어플도 한번 깔아보시고 그죠? 멸치 앱 이런 것도 좋다고. 그래서 유튜브 제 유튜브고 요거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할 유튜브고. 자, 내러티브 오늘 이제 요거 이론은 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뭐냐? 음, 오바마와 트럼프 얘기를 좀 해보면요. 여러분, 그 트럼프 얘기부터 해볼게요. 트럼프가 어떤 이미지예요? 미국이 최고다. 미국이 우선돼야 된다. 이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 공감이 될 정도로 저분은 굉장히 내러티브하게 잘 스토리를 전달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먹혔던 거죠.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러면서 저 사람이 굉장히 그 자기의 그 내러티브, 그러니까 자기의 비전과 세계관을 담은 이야기를 행동과 이야기를 하니까 저 사람은 그런 이미지가 딱 박힌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바마 얘기해 볼까요? 오바마는요, 흑인으로서 이렇게 뭔가 마치 그 아메리칸 드림,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흑인 그 색깔을 띄었지만 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미국의 민주주의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대통령이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는 야, 미국의 흑인 대통령인데 굉장히 정말 그런 어떤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이뤄내고 있는 어떤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제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내러티브를 잘한 거예요. 내러티브. 그러니까 내러티브 뭐냐면 저 사람의 갖고 있는 비전이나 세계관을 어떤 이야기에 담은 거거든요. 되게 어렵죠.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아메리칸 드림 하시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미국의 꿈을 가지고 간 사람들의 이야기. 이 단어만 딱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죠? 중화사상.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막 중국 사람들이 막 자기네가 제가 이슬람 땅에서도 보면은 막 예수님 막 드러내고 막 그러는데 그냥 자기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막 이런 어떤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딱 그 단어만 들었는데 거기 안에 비전과 세계관이 들어가 있다. 이거를 내러티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안에 뭔가를 많이 담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선교사의 순종. 이거 단어만 딱 들어도 대충 우리는 알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막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내러티브라는 건요. 저희가 이미 배웠던 그 기승전결.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안에 구조가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 구조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넣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사거나 확실하게 인식을 시키겠다. 뭐 오바마나 트럼프처럼. 그게 이제 저 사람들이 그냥 한 얘기는 아닐 거예요. 내러티브 전략을 쓴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뭐 해석적 소통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고부간의 갈등을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 안에 굉장히 문화가 들어있기도 하고 그 안에 정말 한국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특유의 어떤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내러티브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로고스를 너무 미토스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롯데가요. 이거 저도 되게 재밌게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된 얘기인데 롯데 그룹이요. 그 회장님이요. 괴테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여주인공 이름이 샬롯에서 따온 것이래요. 이 롯데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신격호 그 회장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 괴테 소설을. 그래가지고 이 회사 기업을 이름을 지으면서 우리의 기업에는 낭만이 있다. 이런 내러티브를 계속 설파한 거예요. 이 롯데라는 이름은 말이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있는 그 샬롯, 여주인공 샬롯에서 따온 이름이야. 롯데.
너무 재밌지 않아? 우리 롯데는 이렇게 낭만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롯데월드 지금 타워 엄청 높은 거 있잖아요. 그 옆에 괴테 동생이 있어. 괴테 동상이 있어요. 너무 재밌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 내러티브라는 거는 어떤 철학을 만들고 거기에 뭔가 가치관을 만들고 뭔가 거기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담은 굉장히 선교사님들이 한 번쯤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깊이 다루지는 않는데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조금 이 우리 강사님들은 이 내러티브에 대해서도 이제 저랑 같이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네, 혹시 여기까지 이제 이 기획안에 대해서 질문을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고 이제 촬영 수업을 조금 맛보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그 스토리텔링 기도 편지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감이 안 와요. 뭐 이런. 네, 제가 지금 바나나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찍을 때나 네, 기도편지를 쓸 때나 거기 안에는 그 사람이 가진 신앙과 어떤 사상과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실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주입은 아니겠지만 그 자기가 그런 것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전개를 시켜야지. 나중에는 어쩔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 어쩔 때는 저렇게 얘기했다 해서는 안 되고 내용도 그렇다는 얘기 아니신가요? 음, 그게 이제 내러티브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라는 거는 그 영상 안에 굉장히 잘 전달하기 위한 어떤 전략인데 그 안에 세계관을 넣으실 수도 있고 뭔가 굉장히 소신 있게 이제 해야 되는데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사님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선교사님을 소개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을 소개하는 건지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물론 둘 다 맞지만 이제 그런 어떤 포인트 되는 부분도 의지적으로 계속 그거를 이제 감안하고 찍는다든지 그리고 뭐 제가 그 요즘에 그 YTN의 변상욱 기자님이라고 이제 그 앵커가 있거든요. 그분을 이제 두바이에서 한 일주일 동안 같이 강사를 모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이분이 계속 소신 발언을 하는 거예요. 소신 발언.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 한국에서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야당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소신 있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선택하는 거를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러티브 안에도 뭔가 영상 안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메시지의 가치관이나 비전이나 이런 게 계속 흘러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관점이 있다. 한번 내러티브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그 스토리텔링 하는 분들에게는 좀 되게 중요한 요소로 많이 얘기가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또 댓글로 주셔도 되고요. 녹화하고 계신가요, 지금? 질문 하나 드려도 네네네. 될까요? 어, 지금 그 기획안을 적을 때, 네. 보통 이제 지금 해오신 분들을 보면 한 가지 주제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네. 이제 이명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좀 같이 좀 한 개의 스토리가 아니라 한 가지 스토리가 아니라 한 뭐 두세 가지 스토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고자 했던 것 같은데 네. 보통 저희가 기도 제목을 이제 보내게 되면 한 가지보다는 이제 좀 여러 개를 이렇게 하게 뭐 최소한 한 세 가지 정도를 하게 네, 네. 되는데 네, 맞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이거는 이제 거의 한 가지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희가 한, 두세 가지의 스토리 아니면 두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한 영상에 이렇게 음, 담고자 했을 때, 네.
그런 부분을 기승전결을 어떻게 연결하고 그 세 네, 가지를 어떻게 묶어서 이렇게 보내는지에 대해서는 네네. 좋은 그런 질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예. 네네. 일단은 어 이거는 사실 훈련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네네. 기도가 안 되면 기도를 막 어떤 훈련 기간을 거치면서 기도에 좀 습관을 얻는 건데 이 영상이나 뭔가 컨텐츠를 만들 때 이 기승전결 훈련을 지금 계속 받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음, 그거를 응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 하나는 뭐 사역적인 거,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 영상 네. 교육 수업을 잘 감당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게 있고 또 뭐 현지 아이들 영상 수업도 있는데 뭐 있어요. 또 제가 무릎이 좀 아픈데 이제 무릎이 아픈데 이걸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나의 큰 어떤 틀 안에 넣어 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저를 제일 잘 설명하는 건 선교사님들하고 영상 수업하는 거예요. 저에 대한 정체성이. 그러니까 소개가 미디어 선교사인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소개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 도전인 거죠. 현지인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네요 하고 마지막 부분에 뭐 제가 무릎이 좀 아픈데 좀 무릎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아이들이 요청이 있어서 무릎을 쩔뚝쩔뚝하며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뭔가 이렇게 조금 나눠질 수는 있지만 여기 안에서도 어떤 게 좀 힘든 기도 제목인지를 그 전 부분에다 좀 넣어줘 주셔도 좋겠죠. 요건 그런 구조를 계속 훈련을 하시라는 의도가 담긴 수업이니까 그렇게 참고만 하셔서 사실 뭐 ABC로 나눠줘도 되고 뭐 옴니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영화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근데 이제 배치를 하실 때 그렇게 앞부분은 조금 상황 설명적인 얘기를 넣어주고 중반이나 후반 부분에는 좀 힘든 이야기, 그 마지막에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 이런 식으로라도 구조를 가져가시면 어, 기승전결에 익숙해 있는 이 한국 분들은 조금 몰입도가 좀 좋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응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수업을 배웠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내 이야기는 빼야 되겠다. 김치 이야기는 빼야 되겠다. 이번에는 어머니 아픈 것과 뭐 현지인을 도와줘야 된다는 약간 감동 모드로 가야 되겠다. 이런 정도라도 우리가 먼저 컨셉을 정하고 그럼 어머니 얘기를 먼저 할지 그 현지인 이야기를 먼저 할지를 이제 고민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뭔가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기승전결 한번 정해 보시고 전체적인 맥락의 어떤 흐름이랄까 주제를 정해 보시고 예, 그렇게 어미선 선교사님 이제 그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 영상 이번 기도 편지 컨셉은 감동이야. 이번 기도 편지의 네. 주제는 중보야. 음, 이번 컨셉은 뭐 신나는 여행이야. 막 자연 막 멋있게 보여주고 막 맛있는 요리 먹고 힐링되는 우리 가족의 모습. 그래서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 뭐 이런 어떤 희망의 메시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예.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쉬워지는 게요. 이 기획안 안에서 그게 주제가 정해지고 컨셉이 정해지면 노래 고르기도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다 그러면 희망의 노래를 고르시면 되고 감동이다 그러면 감동의 노래를 고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선교사님 이제부터는 뭐 어디서 노래를 듣는다. 너무 감동적이면 이게 뭔지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또 이게 너무 신나 그러면 이게 노래가 누구 해서 나중에 그걸 써먹으셔야 돼요. 이제는.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실 때 제가 멈춰서 5초 이상 찍으라는 게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멈춰 있는 듯이 촬영을 하면은 그림처럼 예쁜 장소에 가서 이렇게 찍고 5초 이상. 그리고 제가 지금 나무를 찍고 있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멈춰 있다가 가려고 하는 방향은 바로 둘, 셋, 넷, 다섯 바로 이 장면이에요. 지나가다 우연히 개미와 애벌레의 혈투를 보게 됐는데 이게 사건인 거죠. 지금 어떤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캠핑장에
잠깐 아이들하고 바람 쐬러 한번 와봤는데요. 캠핑 처음 와봤어요. 근데 선생님들에게 촬영을 좀 도와주려고. 근데 어쨌든 지금 캠핑 장소에서 나무 밑에 이런 지금 사건 사고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 액션 영화와 같은 논란 현장인 거죠. 혈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작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개미의 모습을 주로 찍기도 하고, 또 이렇게 끌려가는 애벌레의 모습을 잡아주기도 하고, 또는 또 이렇게 넓게 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주변에 개미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개미들의 상황들을 이렇게 같이 인서트하면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인간사도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멈춰 있듯이 사진 찍듯이 길게 찍어주라는 말씀이에요. 이쯤에서 이제 개미 인터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개미와 애벌레 인터뷰,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어떤 목격자 인터뷰까지 들으면 이 캠핑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스케치 영상을 다 찍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멈춰서, 그 선교사님들 이게 이제 되게 스케치 영상에 지금 샘플을 보여드린 거예요. 스케치 영상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이제 모든 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예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교회 예배당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 설교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있을 거고,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들,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비전 트립을 해요. 우리 단기 선교가 왔어. 우리 청년들이. 그러면 같이 어디론가 가고 밥을 먹는 상황, 또는 거기서 뭔가 사역을 하는, 그림을 그리는, 뭘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오늘 스케치 촬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 상황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배운 거를 잘 기억하시면은 다큐멘터리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넓은 전체 전경이 보이는 이런 모습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몇 초? 5초 이상. 사진 찍듯이. 그냥 멈춰서, 거의 정지 화면처럼 그냥 카메라를 가로로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찍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여기가 어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승전결이랑 똑같아요. 처음에 소개하는 거잖아요. 상황을. 여기가 어디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의도인데, 여의도에서 롤러스케이트장에 왔다. 그럼 그 건물을 찍겠죠. 그런 것처럼 이 나무를 찍고 또 외경을 찍어주는 거예요. 외경. 건물을 찍어주고, 그죠? 그리고 나는데 정작 찍을 거 뭐냐면, 여기 지금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혈투가 일어나고 있는 저 상황을 지금 설교를 하건, 아니면 복음을 전하건, 아니면 그림을 그리건, 그런 상황을, 사건의 현장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런 사건이 있으면 선교사님을 찍을 때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 선교사님도 아마 공감하실걸요? 이렇게 있으면 핸드폰 들고 계속 움직여요. 막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막 줌하고, 또 막 이렇게도 찍었다가 또 이렇게 막 찍히잖아요. 그럼 이제 못 쓰는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멈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정경 다 찍은 거, 이거 다 찍고, 그 다음에 예배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저런 사건 사고가 있는데, 목사님이 막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어. 그럼 목사님을 조금 클로즈업해서 목사님의 한 허리나 무릎 정도 오게끔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바라보고 있는 청중,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요, 이 한 4-5컷 만에 이 상황을 다 영상으로 설명을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선교사님이 계속 무빙을 하는 거죠. 핸드폰을 들고 또 심지어 이렇게 세로로 들고 하면은 산만한 영상이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막 머리가 막 잘려 있고 어떤 분은 막 발목을 자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내 영상은 왜 이상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딱 가로로 해서 5초 이상씩 사진 찍듯이 그거만 사이즈를 구분해서 찍어주면 나중에 편집할 때 기가 막힌 영상이 나옵니다. EBS 다큐멘터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좀 넓게 찍었다가 줌인을 하더라도 좋으신데 이렇게 뭔가 그 상황이 확실하게 보이게끔 지금 이 뭐 싸우든 뭘 하든 이 상황이 뭔지 이렇게 좀 지그시 보여줘야 돼요. 그냥 사건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한 10초 정도 찍어주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무슨 상황인지 보여줄 때. 그리고 또 하나 팁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주인공만 계속 찍으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편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랑하는 남편의 생일 때 울고 있는 남편만 찍으면은 그건 좋은데 그걸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우리 딸아이도 찍어줘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야 이제 그게 리액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래야 화면이 다양해지고 감동의 영상이 돼요. 근데 보통 우리는 누구만 찍어요? 주인공만 찍어요. 계속. 세로로 잡고 핸드폰을. 그러니까 나중에는 쓸 수가 없네. 이게 뭐 요거는 좋은데 그게 다예요. 이게 이제 시놉시스를 그러니까 기승전결 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좀 다양하게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면 이 지금 애벌레와 개미의 혈투 현장을 찍었지만 이걸 바라보고 있는 이제 다른 개미들의 모습을 찍은 거예요. 이런 게 사실 잘 안, 이게요, 굉장히 지금 엄청난 강의를 들으신 게요, 이게 PD들이 회사에 입사하면 저렇게 못합니다. 주인공만 찍어요, 걔네도. 그게 자꾸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제 선배들은 한참 충분히 찍었다. 아, 이 이야기는 내가 충분히 담았다 하면 다른 데로 화면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그 눈물을 보고 있는 우리 3살짜리 꼬마 애기. 아니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강아지. 뭐 이런, 그리고 눈물에 녹고 있는 그 초코파이 뭐 이런 거를 찍으면서 남편의 눈물에 딸도 울고 엄마도 울고 초코파이도 울었다. 이러면 뭐 정말 너무 감동의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늘 뭐 진짜 10분밖에 안 들었지만 이제는 스케치 영상을 금방 찍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전체 화면을 담는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건물을 담는다. 외경.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의 주인공을 찍는데 그 주인공을 한 10초 이상 찍었으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관객이나 인서트 화면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눈물이 떨어지고 있는 초코파이 그것만 찍고 있으면 그게 또 인서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다양해지죠, 화면이. 나중에 편집으로 딱딱딱딱 붙여주면 너무 재밌어요, 다큐멘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을까요? 남편이 생일 잔치를 해줬더니 울고 있다. 우리 딸도 운다. 우리 어머니도 운다. 우리 초코파이도 운다. 나도 운다. 막 이러면서 할 수도 있고 처음에 초코파이에 눈물이 떨어지는 장면을 먼저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초코파이가 못 먹게 생겼다. 왜 딸아이가 울고 있지? 어머니도 울고 있지? 실은 남편의 생일이었다. 뭐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다큐멘터리 묘미가요. 구성의 전환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가 돼요, 완전히. 나중에 우리가 이게 미디어 선교반 하면은 다큐멘터리 같이 찍을 건데 이 재미가 너무 있어서 제가 다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고 하나만 더 이제 요거는 제가 조금만 보여드리고 나중에 영상으로 더 보세요. 그 선교사님들이 사실 영상 기도 편지를 찍을 때 2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이렇게 사건 현장을 담는 거, 사역 현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뷰, 그죠? 내가 이렇게 아까 우리 어미서 선교사님 잘 하시는 거 이렇게
나와서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 그걸 할 때도 팁이 있어요. 그거 좀 제가 핸드폰과 이런 소소한 아이템으로 인터뷰 촬영을 잘 하는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촬영 도구입니다. 그동안 사실 이런 카메라,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 DSLR 카메라, 이런 카메라들을 사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카메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는 있는데요, 카메라를 공부하지 않고 가족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핸드폰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찍는 거는 카메라, 지금 핸드폰 2대로 찍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삼성 폰도 있고 아이폰도 있는데요, 아이폰은 사실 때깔이 좋긴 좋습니다. 색깔을 잘 구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점은 맥북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나 핸드폰을 이런 에어드랍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근데 삼성폰은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폰도 굉장히 사진이 잘 나오고 또 호환성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아이폰을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촬영을 하신다고 전제를 했을 때, 이 삼각대가 지금 이게 이렇게 길게 쭉 한 제 키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요. 그리고 가볍고 울란지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제가 이걸 좋아합니다. 자, 이런 삼각대가 있으시면 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이렇게 좀 작은 삼각대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이 정도 좀 늘어나는데 이런 거 책상에 올려놓고 하셔야 되겠죠. 제가 이 삼각대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흔들흔들 거리면서 찍는 영상은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이 삼각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은 요즘에 이거 핸드폰 충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 충전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세우시고요, 여기다가 사이에 뭘 이렇게 넣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서 촬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는 이렇게 세로로 찍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찍어 주셔야 여러분들이 보는 TV 화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요즘에 이렇게 세로 화면으로 찍는 게 아니라면은 가로 화면으로 찍어 주시고 삼각대를 꼭 놓아 주시는 게 너무너무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삼각대도 없고 뭐 핸드폰 거치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잘 해서 이렇게 하시면 책상 위에 두면 또 가능하시겠죠? 근데 이것도 귀찮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종이컵인데요, 이 종이컵을 한 2개 정도를 겹쳐 가지고 양옆을 이렇게 찢어 주시는 겁니다. 칼로 찢으시면 더 좋지만 정말 아무것도 즉석에서 뭘 만들 때 이렇게 할 때 이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끼우시는 겁니다. 핸드폰을 자, 이렇게 끼워서 지금 보시면 섰습니다. 핸드폰이, 그죠? 이렇게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핸드폰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찍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핸드폰과 삼각대가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중요한 게 이제 배경을 잘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보시는 이 화면은 제 허리를 잘랐습니다. 웨이스트 샷이라고 하는 거죠. 이 웨이스트 샷을 잡았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이제 중심에 있을 건지 아니면 약간 이렇게 측면에 있을 건지를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강의 같은 경우는 정면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측면으로 둘 때는 조금 뭔가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 카메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면을 찍으시고요, 허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 머리 위에 여기를 헤드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헤드룸이 이렇게 가면 너무 없잖아요. 이마가 잘리기도 하고 이렇게 돼도 너무 작은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헤드룸을 줘야지 화면에 이 여백이 생기면서 답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강의를 이렇게 하실 때는 이 정도 사이즈가 굉장히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조금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제 지금 영상 강의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그냥 깔아 놓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의를 하실 때 이 배경을 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커피 머신이 있고
저기 이렇게 근데 저기 벽이 있는데요. 제가 벽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른 겁니다. 그 옆에를 살짝 틀어보면 이렇게 약간 틀어보면 다른 저기 복도가 이제 나오죠. 복도가 나오는데 저기를 내가 이렇게 저 거울이 보이는 여기 거울 보이시죠? 이 거울을 넣을 건지 말 건지를 이제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는 깔끔하게 이제 자른 거죠. 그래서 뭔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넣을지 뺄지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어버리면 창문이 좀 나오잖아요. 창문을 넣으면 뭐가 엉성하니까 그냥 저는 여기 선도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선 자르고 옆에도 자르고 한 요 정도로 그냥 설정을 이제 한 거죠. 수평도 좀 잘 맞춰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평을 맞추시고 사이즈를 정하시고 이런 식으로 잘 조정이 되면 이걸 세팅을 잘 해놓으시고 촬영을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맛보기로 이제 영상 근데 저런 영상들이 제 채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찾기가 어려우셔서 잘 못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촬영에 대한 영상을 계속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기획안 이제 또 막 헷갈리시겠지만 아무튼 상황 설명, 사역 소개, 힘든 거, 어려운 거, 희망의 메시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따라 적어보세요. 뭐 아니면 내가 1, 2, 3으로 하고 싶다. 뭐 1, 2, 3 있지만 배치를 첫 번째 소개 이거 하고 두 번째 이거 하고 세 번째 이거 해야지. 이 정도라도. 그 다음에 뭘 하시는 거죠? 그 사역 소개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주예요. 이제는 숙제가.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 이제 그 기획안을 작성하시면서 이번 주는 그냥 촬영을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조금씩 팁 배운 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무서운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뭐가 잘못됐어요. 이래서 안 좋아요. 그 시간을 또 갖고 이제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을 또 해서 좀 잘 찍은 영상을 이제 찍으시면 이제 촬영까지 이제 되는 거죠. 촬영까지 되면은 그 절반이 오신 거예요. 그죠? 절반 오시고 그 촬영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는 핸드폰에 편집 앱을 까실 거예요. 캡컷 다 깔아보세요. 캡컷. 너무 좋아요. 그래서 캡컷에다가 그 촬영을 잘 한 걸 넣고 내가 처음에 써놓은 그 기획안의 순서대로 딱딱딱 편집을 하면 거기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때 성공이에요. 성공. 그래서 그 파일로 만들어서 딱 보내면 선교사님, 와, 우리 선교사님이 영상도 만들어?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뭔가 나중에 막 감동도 막 일어나. 그렇게 될 날을 이제 기대하면서 가는 건데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유튜브 채널에 저희가 만든 그 방방곡곡 채널에다 그걸 다 올릴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기획안을 쓰실 때 올리셔도 될 만한 이제 기도 편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유도 막 해드리고 할 테니까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것 또 아니면 그냥 희망의 메시지 뭐 하면은 거기다 올려놓고 이제 선교사님들 사역을 소개하기도 하고 할 거니까 유튜브에 어떻게 올리는지 그래서 채널이 없으셔도 수업이 끝날 때면 이 방방곡곡 채널의 공동 관리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어가서 막 사고도 치시고 막 그러면서 유튜브 이제 배우시면 이제 유튜브 하실 줄 아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만 받고 일단은 수업은 마치고 한 15분, 20분만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네, 있으시면. 다음 주에는 그러면 전체 영상을 찍어오는 건가요? 몇 컷 정도 찍어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하면 되나요? 네, 스승님께 보내드리면 되나요? 잠깐만요.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포스터에다가 했을 때, 그 강의안에다가 제가 했군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셔도 됩니다, 지금. 다음 주에 휴강이던데
아, 그러네요. 네네. 그렇죠. 다음 주에 설날이어가지고, 네. 그때 요번 숙제를 그래서 잘 한번 시간이 많으니까, 원래 제가 이제, 2주차 과제도 기획안 완성이었어요. 그, 내러티브 기도 편지.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이제 기승전결 정도만 하셔도 좋고, 가능하신 분은 내러티브를 좀 유튜브에 이제 제가 공유도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접목해서 최대한 기획안에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다 티가 나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하는 말이, 너 고민 안 했지? 저희 선배 국장들이, 기획안 보니까 고민 안 했구만. 근데 이제 기획안을 보고 이제 저희가 이거를 왜냐면 촬영이 나가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시간 버리고 돈 들어가니까 기획안을 진짜 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를 이번에 제가 기대하는 건 보면서 울고 싶어요. 막 울고 막 진짜 내가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막 이런 도전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기획안을 잘 만드셔서 기도 편지를 잘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것과 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한번 보완해 보겠다. 그 기도 편지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촬영은 어, 그 스케치 촬영하고 인터뷰 촬영을 파일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제가 다운을 다 못 받으니까 그냥 한 개만 하셔도 돼요. 내가 뭐 스케치 촬영을 하겠다 이러면은 어떤 식으로 할지는 제가 영상을 좀 보내드릴 텐데 파일을 끊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요거 숙제 하나 드릴게요. 그냥 우리 동네 소개하기로 할게요. 우리 동네 소개, 우리 집 소개. 그래서 우리 마을을 전경을 하나 찍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 집을 찍고, 만약 우리 집을 좀 보여주기 싫으시다 그러면 뭐 센터가 됐든 옆집이 됐든 건물을 하나 찍고 그 안에 뭐 가족 소개해 주시면 좋아요. 가족을 이렇게 그냥 가족들이 밥 먹는 거든지 뭐든지 그렇게 한번 찍어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찍어보는 시간인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거를 이제 저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검증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찍던 대로 찍으셔도 되고 아까 보고 배운 대로 한번 찍어서 가능하신 분들은 파일 하나로 올려주시고 아니면 뭐 그냥 저희가 인원이 많지가 않으니까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쭉 보고 다음 주 건너 그 다음 주에 피드백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우리가 있는데요. 해야 네네. 됩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카메라를 들고 움직이는 거가 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샘플로 보여주신 촬영 중에 이제 전체 모습을 한 5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찍으셨고, 그 네. 나무 밑에 있는 작은 구덩이에 있는 개미와 애벌레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왜 화면과 화면을 연결할 때 네. 연결하는 거를 이렇게 쭉 찍는 것보다 한 장면 찍고 끊고 그 다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예를 들자면 이제 나무를 찍었잖아요. 그냥 그 나무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구덩이로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나무 찍고 끊고 그 다음에 구덩이 찍고 끊고 이제 이렇게 쭉 연결해서 하는 이거하고 네네. 장면 장면을 끊어서 하는 거하고 어떤 게 좋은지.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기본 수업 때 제가 얘기하는 거 끊어서 다 찍으시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이즈 개념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이건 풀샷이야, 이거는 그룹샷이야 이런 사이즈 개념이 있거든요. 이건 니샷이야, 이건 바스트샷이야 이게 있는데 이걸 다 촬영 수업 때 나중에 배울 건데 사이즈 개념을 가지고 찍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 보고 제가 이어서 찍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 이은 그 어떤 테크닉적인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80도를 넘어가면 이상해져요, 화면이. 이렇게 삥 돌아가면 너무 긴 거예요. 이 돌아가는 펜이라고 하는데 펜이 너무 길어져서 보통은 한 90도나 뭐 한 120도 정도만 돌려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돌려줄 때 선교사님들이 이게 어색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면이. 휘청휘청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산만한 화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아예 찍지를 마세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 화면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화면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굉장히 그 장비를 쓰기도 하고 테크닉 해서 그 약간 뭐랄까 스무스하게 오히려 막 몰입도가 되게끔 막 그런 장비를 써가지고 쭉 가면은 막 몰입이 더 되는데 이상하게 선교사님들이 찍은 건 출렁출렁 되면은 몰입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잘라서 쓰는 게 좋은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나중에 고수가 되면 그 몰입도 있게 이어지는 촬영 테크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저는 선교사님들이. 근데 지금은 절대 안 된다. 출렁출렁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딱딱 끊어서 찍는 훈련을 하시고 나서 한 고급반 정도 되면 제가 그거를 이제 기법이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 영화 보면 막 이렇게 흔드는 것도 있어요. 일부러 막 싸울 때 살짝 흔들어줘요. 근데 막 흔들면 안 되고 정신이 없기 바로 전까지 살짝 흔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공감이 막 되는데 이상하게 선교사님들이 흔들면 보기가 싫어지는 영상이 돼버리니까 지금은 딱딱 스틸같이 깔끔하게 그걸 저희들은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영상을 짧게 찍으면 이걸 어떻게 한 영상으로 만드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포인트를 놓쳤군요. 그 짧게 찍으면 파일이 하나밖에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지금 왜냐면 저희가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의 파일로 만드실 한번 해볼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보내드릴게요. 편집하는 거. 어렵진 않아요. 근데 미리 한번 해보시는 거죠. 나중에 다 배울 건데. 그래서 그 파일들을 찍어가지고 한 5개 파일 찍어서 그 편집 앱에 넣어서 그냥 렌더링만 걸면 되는데 그거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해보실 수 있는 분 해보시고 그게 어렵다 싶으시면 우리 동네를 5개 정도 컷 마을 하나 집 하나 안에서 밥 먹는 남편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네, 움직이지 말고 그래서 분량을 정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몇 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에 5초에서 10초 정도 찍으시면 돼요. 뭐 딱 5초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사실 영상이 나중에 편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초에서 10초 정도 찍어주시고 지금은 뭐 연습이니까 5초 정도에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을 5초, 건물 5초, 그 안에 주인공이 좀 넓게 주인공 아까 보면 이렇게 좀 상황이 다 보이게끔 주인공은 밥 먹는 거 하나 그리고 밥 먹을 때 이렇게 그 가슴 정도 바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뭘 먹는지 보이겠죠. 그거 하나 그리고 밥 하나 무슨 반찬인지 개구리 반찬인지 뭔지 그 밥 하나 이렇게 해서 5컷 정도를 찍어서 보내주시고 만약에 이게 너무 쉬워 하시는 분은 인터뷰까지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도 그냥 막 찍어보세요. 그냥 하시던 대로. 제가 나중에 엄청나게 비판해 드릴 테니까. 그게 배우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뷰 영상도 제가 보내는 드릴게요. 보시고 질문을 하는데 그 뭐 식사한다 그러면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냐, 왜 좋아하시냐 이런 식으로 한 2-3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근데 질문도 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까지 하면 너무 이제 촬영 수업을 넘어가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하고 싶은 질문을 하세요. 나 사랑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반찬이 왜 이렇게 맛이 없게 먹습니까? 막 하고 싶은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이 왜 잘못되는지 제가 또 엄청 비판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찍을 때. 그래서 어쨌든 시행착오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배워가시면서. 네. 일단 또 질문. 그러면 이제 수업은 일단 마치고 저희가 또 좀 더 보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남으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